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별 기출 분석 특강 준비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편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단어를 8개를 줬는데 뜻을 써줬고요. 이 중에서 모두 몇 개인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출제한 거죠. 까다롭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두 번째 문제는요. 문법입니다. 문법. 다음 중 미출신 부분 중에 낱말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그런데 노메다 하우 문법이 들어간 거고 문법에다가 어휘를 같이 넣어가지고 여전히 어휘 문제를 써줘서 어휘하고 이 문맥하고가 일치가 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독해 속에서 알맞은 어휘가 선택이 된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이 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어휘력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단순 어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휘와 독해력을 동시에 물어보고 또 문법도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역적 관계가 되니까 문맥의 뒤에 인과관계냐 역적 관계냐에 따라서 단어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도 여전히 헤드베드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에다가 단어를 알맞는 단어를 넣는 문제고 여기도 단어를 알맞는 거 물어보는 건데 이 만장일치의 또 컨템포리 현대 동시대의 이런 단어 필수적인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오리비에이트 축약하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정도가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하는데 아주 어렵지는 요 정도 아주 어렵지는 않고 있는 단어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평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A, B 이렇게 대화체죠. 본문 학교에서 배웠던 대화체죠. 대화체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온 건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관식 문제가 나온 건데 어법상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개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수 문제가 나오면 하나만 맞춰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개수 문제가 나왔는데 독해형 문장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고 이 중에 맞는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개수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는 독해를 주고 독해 속에서 올바른 문법, 틀린 문법을 찾는 문제가 나온 거죠. 독해형 문법 문제인데 개수형으로 나와서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득점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짜증이 난다는 거죠. 또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로 알맞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을 잘라냈죠. 문장을 다 잘라가지고 내고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변형을 했습니다. 살짝 변형을 해서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 문제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출제 문제를 했기 때문에 문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에서 보던 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깁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여기에서 문법적인 게 에러가 있냐 없냐를 정확히 다 판단해서 개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특목고 수준에 가까운 난이도의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어법 문제입니다. 여전히. 어법에서 이제 벨이냐 이분이냐 이게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비교급 강조하는 말이 와야 되고 벨이는 온급에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이스트라면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거. 포인트는 간단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것이 주어니까 릴렉싱이 맞겠죠. 그래서 웜 앤 릴렉싱의 병렬 관계인데 평범했죠.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는 평범한 문제였고요. 요지 문제인데 요지 문제는 뭐 본문 주고 주제 찾는 본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 본문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단지 이제 뭐뭐에 관계없이 수거들이나 단어들 정확하게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기본 난이도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거 빈칸에 들어갈 것 중에 가장 적절할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전히 이것도 뭐죠? 네. 기본 본문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런 본문 이해력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단어나. 그런데 이런 단어를 내가 모른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잭은 그의 질을 갖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뭔지를 모르면 또 동시에라는 단어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뜯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수고를 가지고 출제한 거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도 보시면 여전히 빈칸 넣고 넣는 문제인데 수능형 문제고 본문 이해력 문제죠. 여전히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죠?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이 정도면 기본 난이도 문제죠. 컨테미네이트 오염하다, 다각화하다, 비판하다, 보내다, 수정하다 뭐 기본 단어들이죠.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11번 문제 보시면 여전히 본문 이해력 문제. 이 본문 이해력 문제는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 이해력 문제가 60% 정도 출제되는데 실제로 거의 60%다 맞춥니다. 3등급 이내 학생은 이 본문 이해력을 물어보는 60%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5등급, 6등급에서 주로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12번 문제 보시면 빈칸에 넣는 접속사 문제인데요. 이것도 본문 이해 문제고 본문 나왔던 본문 그대로 쓴 거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단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런 단어들을 모어오버를 퍼더모어로 바꾼다든지 유사 접속사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풀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여전히 접속사가 넣는 문제 애들이 나왔고요. 이것도 본문에서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 제목 찾는 문제 수능형 문제죠. 본문 이해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문맥상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상한 뭐 순식간에 뭐뭐 이후로 때문에 이런 뜻이고 딜 위드 다루다 빠른 성질 이런 뜻인데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데 본문의 맥락이 여기서는 그대로 나왔습니다만은 맥락을 살짝씩 바꿔놔가지고 맥락을 바꾸면 단어들이 앞에 단락이 바뀌면 뒷단락도 바뀌죠. 인과관계냐 역적관계에 따라서 그 단어를 살짝 바꿔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순 암기만 하는 학생들은 틀릴 수 있는 유형이지만 전반적으로 3등급 이내 문제 학생은 틀리지 않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포함하다, 포위하다, 속이다, 인식하다, 위냐 아래냐 이것도 문맥상에서 뭐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고요. 단어 B번이 좀 까다로웠지만 공부 조금 하는 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본문 이해력 문제, 어휘 문제였고요. 자, 파지티브의 요런 그러니까 상문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까다롭게 낸다고 그랬죠. 파지티브의 뜻이 많은데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실하는 그 다음에 결과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진 양성해 이런 뜻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제로에서 숫자에서 제로 5이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되잖아요. 네거티브는 음수고 파지티브는 양수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에 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인 문장이 어느 거냐를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어휘력과 독해력이 있어야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 소모가 더구나 많아요. 이게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18번 문제도 보시면요. 영영사전 풀이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단어 다 누구 주고 쓰는 문제인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나머지는 포로 뭐 어렵지 않게 집단 수용소 외부의 외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이 부분도 본문 이해력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지만 본문의 양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것도 본문 일치 문제니까 어렵지 않죠. 시간 소모가 여전히 많습니다. 일치하는 문제인데 여전히 많이 읽어야 되죠. 흐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장에 들어간 본문 이해력 문제니까 어렵지 않고요. 순서 수능형 문제식으로 이제 바꿔서 많이 낸 문제들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 소모가 많고요. 이것도 기능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오염, 빌딩의 오염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능의 요약형 문제를 본따서 만든 건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소모 여전히 됩니다. 25번 문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이어지는 건데요. 요약형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주장하는 문제 본문 이해력 문제니까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이것도 본문 이해력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표현의 이제 까다롭죠.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표현들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관식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쓰시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들 이제 공부할 때 준비할 때 뭐 라이팅 스피킹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영어로 설명하라는 거 안 나옵니다. 영어로 설명하라면 채점하기 어렵습니다. 감점 기준도 없고 정답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쓰라는 문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는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나 나오냐면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에서 주는데 보통 10점 만점 주면 보통 8, 9, 10점 이렇게 주거든요. 보통 9점 맞습니다. 못 써야 이제 1점 정도 감점 매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문법이나 단어 독해에서 레벨이 많이 갈라지지 이런 라이팅 기본 능력 때문에 레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 독해 문법이 뛰어난 학생들 경우에 라이팅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단어 독해 문법 구조가 좋기 때문에 라이팅도 완벽한 구조로 문장들을 다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단어인데요.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이런 얘기인데 문장에 맞춰서 여전히 적응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단어만 물어본 게 아니고 단어를 넣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죠.
단어 다 알아야 되죠. 문장 해석해서 다 집어넣어야 되죠. 당연히 짜증나고 시간 소모 많죠. 시험 보고 나면 완전히 지치죠. 넉다운 되죠. 자, 주관식 3번 문제 보시면요. 그들은 그 주제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요것만 가르쳐 주죠. 이런 걸 어머니 장문하셔야 돼요. 이게 라이팅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단어 다 줍니다. 단어 다 줍니다. 그리고 본문이고 이 본문 다 암기해서 문제 풉니다. 보통 1, 2, 3등급 이내에 맞는 학생들은요. 본문 암기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주고 라이팅을 하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3년, 5년 이상 살다 온 경우 아니면 못 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머 베이스드, 문법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본문에서 나왔던 주어진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고 필요시 어형을 변형하고 단어도 추가할 것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패턴의 스트럭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find나 expect가 가지는 기본적 문형, 그 다음에 as 동등비가 나오는 표현, 인터레스트 동사를 현재 분사로 갈 거냐, 과거 분사로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문법, 그래머 패턴을 같이 넣어서 출제를 하지 그냥 단지 라이팅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법 기반으로 라이팅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2단어로 빈칸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법에 맞게 배열하라 12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여기만 갖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와 이거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목동에 있는 한 학교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뚫어서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단어도 안 쓰고 해석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워낙 애들이 공부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주기 때문에 글을 읽고 본문 암기를 거의 70% 이상 한 상태에서 본문을 한 5번에서 10번 이상 읽어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을 라이팅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라이팅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법 비안의 장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A의 공통으로 들어갈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리고 본문의 단어를 이용하여 반드시 변형하여 쓸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를 문법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문법에 맞는 어휘 적용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법이 틀린 곳이 있는 문장을 모두를 찾아 그 기호와 함께 틀린 것을 고쳐 전체 문장으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이 없는 문장을 쓰게 되면 당연히 감점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본문을 당연히 읽어야 되고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바른 의미 관계상 올바른 문법상 적절한 표현인가를 판단하는 연습을 독해형에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학교 과정에서는 독해 속에서 문법을 판단하는 문제를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독해 속에서 문법을 물어보는 독해와 문법, 의미를 동시에 측정하는 융합형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맞는 기분으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잘 볼 수 없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을 안 되더라도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문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1, 2, 3등급 이내 학생은 지문이 패시지 양이 보통 100개가 넘습니다. 패시지 양이. 모의고사 한 해 정도가 재개되니까 30개 정도 지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교재에서 지문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60개, 80개, 보통 100개 정도의 패시지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중학교에서는 이 패시지 5개만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의 20배가 늡니다. 중학교에서 본문 3가 외워갖고 시험 보던 학생들이 그 본문의 20배가 되는 양을 외워서 시험 보려니까 시험 볼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험을 때우고 나오는 거죠. 시험을 때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상위권들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 잘 돼 있고요. 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 100% 완벽하게 외웁니다. 자, 시험 때 집중하는 건 당연히 잘 돼 있고 기본 실력 잘 돼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치고 올라가서 깰 수 있냐?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냐? 여러분한테 지금 다 보여드렸지만 각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티칭법을 한다고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휘가 세야 되죠. 어휘 능력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문법 능력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독해 능력 좋아야 되고 문법 기반으로 작문 능력 좋아야 돼요.
이런 기본 능력을 다 갖춰줘야지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출제되는 범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학교별 최적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도 실력이 떨어지는데 학교별 최적화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또 학원도 다니지 않고 보통은 혼자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학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4, 5, 6등급 학생들은 계속 헤매기만 하기 때문에 등급도 오르지 않고 계속 짜증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재수하기도 하고 군대 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영어 실력을 고등학교에서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기본 단어력, 독해력, 문법력을 빨리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완성하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학교별 문제에 맞춰서 문장 암기하고 예상 문제 풀면서 실력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실력이 없으면 내신 대비라는 건 100회 모익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